자, 계속해서 TCP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자, 손을 다시 제가 키를 찍고, 이번에는 한 60프레임쯤에 위로 쫙 뻗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트래젝토리 다시 켜겠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이 나오고, 한 30프레임쯤에 키를 하나 그냥 찍어 볼게요. 제자리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었을 때, 이 점과 점의 간격이 이제 스페이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페이싱 간격이 3D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 TCP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TCP 그래프에 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십자가 플러스 플러스라고 된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여기 빨간색 플러스는 키프레임 찍힌 부분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위치가 지금 0프레임 있죠? 그럼 0프레임이 이 플러스라고 보면 돼요. 제가 만약에 30프레임으로 갔으면 30프레임이 이 빨간색 플러스라고 보면 되고, 제가 60프레임에 있으면 이 빨간색이 이제 60이다. 뭐 가운데 이렇게 키가 찍혀져 있지 않으면 이 그래프를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키가 찍혀져 있는 상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30프레임에 지금 커서를 놓았고, 그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빨간색 중심 십자가로부터 주변 검은색 십자가가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갈수록 간격이 멀어집니다. 이렇게 멀어지면 왼쪽은 이쪽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가면 갈수록, 즉, 지금 이게 30프레임이 빨간 점이니까, 그러니까 0프레임 쪽으로 갈수록 점점 스페이싱 간격이 멀어지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가장 먼 지점이 그럼 1프레임이야?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전에 설명드리기에 키프레임으로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좁아진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론에 부합하지 않죠. 근데 좀 더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얘 기준으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멀어지라고 명령이 내려져 있고, 또 0프레임에서도 똑같이 0프레임이 지금 이 빨간색 십자가 중앙이죠. 자, 오른쪽으로 보면 점점 갈수록 멀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0프레임과 30프레임 서로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 둘이 밀고 밀려서 중간 지점, 즉 15프레임 되는 지점이 가장 뭐랄까 넓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키를 딱 찍어버리면 또 바뀌어버리겠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이 스페이싱 구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타이밍이라던가 어떤 동작이 어느 부분에 도달하는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때 이 TCP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의도대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즉,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형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TCP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의도대로 만드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 거 하는 것조차도 뭐 한 5, 6년 이상 걸릴 겁니다. 최소. 그 이후에 자기가 의도대로 어떤 부분의 타이밍을 설계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 이제 TCP를 통해서 더 정밀하게 이제 세세한 단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하는 것들은 거의 지레짐작, 눈대중,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냥 좋아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이제 TCP 영역까지 이제 분석해내고 이 그래프까지 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즉 포즈 다 잡고 그러면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 자, 이 사이에 이제 간격을 조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EG2, EG프롬이 있죠. 이 값을 조정하면 더 극명하게 이 사이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EG2는 왼쪽, EG프롬은 오른쪽 부분에 대한 이 그래프 플러스 검은색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EG2를 쭉 올리면 더 가깝게 밀어붙여요. 즉 빨간 점에 가까울수록 더 조밀조밀하게 하고 더 떨어뜨려라. 그럼 자세히 보면 이번에는 눈대중을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손 이 키프레임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조밀하죠. 더 멀어지죠. 그쵸? 근데 이쪽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도 이미 명령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명령을 예를 들면 이지프롬은 이제 오른쪽이죠. 쭉 올리면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쪽을 더 촘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운데가 더 멀어지게 하는, 이 간격이 멀다는 거는 한 프레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뒤바꿔 말하면 속도가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단위 시간당, 한 프레임을 시간이라고 보면 시간당 이동거리가 더 많으니까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EG2, EGFrom으로 이 간격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0 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근데 0을 줬다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동등한 간격이 아니에요. 0 최하 낮춰도 좀 위에 이게 조밀조밀 모여 있죠. 그러니까 0 값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조밀조밀 모여 있는 이 키프레임에 가까울수록 느려진다라고 하는 법칙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괜찮아 보이네 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자, 이렇게 팔을 올릴 때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 팔을 올릴 때 한 번에 확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은 제일 속력이 빠른 부분은 이쪽이 될 거예요. 플레이해 보면은 뭐 이렇게 올리겠지만 확 하는 느낌이 없죠. 이걸 내려면 자, EGFrom에서 만약에 50을 주고 그럼 더 조밀하죠. 그리고 60 가가지고 반대로 EG2에서 50 주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확 올리는 것들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느낌이 안 사는 것도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한 번 올릴 때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2초씩 걸리지는 않거든요. 만약 1초로 줄이면 어느 정도 확 올리는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TCB에 대한 이 중간 동압값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 다시 25, 25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텐션, 컨티넨티, 베이시스 값이 중요해요. 자, 텐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텐션도 좀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마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제 EG2, EGFrom은 은근히 좀 많이 쓰기는 해요. 왜냐면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어떤 동화의 시간값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키를 좀 절제한다는 조건 하에서 EG2, EGFrom은 자주 쓸 수 있습니다.